주일 미 공군 특수부대에 최근 특수 장비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그동안 지급된 적이 없는 그러한 장비들인데요. 용도를 살펴보면 북한 지역의 참수작전 또는 핵시설 등 주요 시설 제거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들인지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종사 보호 장비라고 저희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방독면처럼 얼굴에 뒤집어 쓰는 마스크 같은 장비입니다. 두 번째 장비 보겠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작아 보이는 전술 작전 차량인데요. 굉장히 경량이고 속도가 빠릅니다. 아무데나 헬기로 공수할 수 있는 그런 전술 차량이라고 하는데 용도가 뭘까요? 자, 이 조종사 보호 장비는 야간 저공 침투용 장비고요. 전술 작전 차량은 임무를 모두 마친 후에 그 작전 지역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빠져나오기 위한 그런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사 보호 장비 야간 저공 침투용이라고 하는데 저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야간에 저공으로 침투를 하려면은 적외선 렌즈를 껴야 돼요. 네. 이제, 야간에도 야시경이라고 하죠. 야시경을 이제 끼고 가야 되는데, 근데 야시경을 끼고 갈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적이 갑자기 미사일을 쏜다든지, 네. 아래에서 무슨 큰 성광이 폭발 성광이 있다든지 하면 눈이 순간적으로 멀어버립니다. 아하. 왜냐하면 너무 강한 불빛이 생겨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없이 만들어주는 그런 야시경이고, 또 이게 그런 야시경만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이제 우리 사진은 그 방독면 비슷한 이 마스크까지만 나왔는데, 네. 제가 전체를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풀 세트 어떤 그 보호 옷까지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생화학, 화생방에 오염된 지역에서도 16시간 이상을 작전할 수 있는 아하. 보호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 화생방에 오염된 지역에 들어가서 10여 시간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겠다. 네. 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의 그 가데나 기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기지가 미 공군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데나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그 특수 전술 항공단인데 여기에 조종사들과 승조원들에게 다 지금 지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장비가 지급되면서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군사정보 전문 업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장비 지급은 곧 다가올 임무의 자격 인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 이 곧 다가올 임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우리가 누차라 얘기를 했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제거하고 네. 또 김정은 참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아하. MC-130 수송기가 지표면에서 한 50m까지 근접해서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만약에 그 지역을 화생방 무기로 오염시켜 놓으면 네. 조종사가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RPS라는 저 장비를 가지고 이제 눈과 폐를 이제 보호한다라고 해서 이제 저 장비를 지급한 것 같고, 비행기 조종사가 이 특수 임무를 띈 특공대를 다 태우고 가기 때문에 조종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에 대한 안전 장비를 지급했다. 이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하십니다. 만약에 전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도가 높으니까 네.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아하. 특수부대를 싣고 가는 그 수송기는 지상에서 한 50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네. 저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비를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 작전 차량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 레저용 차량과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차량을 보기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차량 많이 탈 수 있거든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게
우리가 제주도나 아니면 관광지 뭐 이런 데 가면은 산악 뭐 차량이라 그래갖고 저렇게 구경하면서 타는 저런 장비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어떤 장비를? 네, 이런 이제 그 버기카는 그 프랑스 특수부대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네. 이 아프리카의 사막지대에서 작전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대단히 대규모의 어떤 탈출 작전을 준비하고 있나 보다. 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의 지금 방금 이 조종사 보호 장비와 더불어서 만약에 영변 핵시설을 타격을 한다면 그 영변 핵시설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특수부대원들이 들어갈 때는 낙하산 타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걸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어떤 그 공기 부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간다 하더라도 바닷가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바닷가까지 와야 되는데 영변 핵시설에서 바닷가까지는 한 50km 정도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50km를 신속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올 때 당연히 항공 지원을 하겠죠. 하늘에서 계속 이 폭격을 해주면서 그 사이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걸어서 또는 뛰어서 온다면 이거는 뭐 시간은 며칠씩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술 작전 차량을 수송기에 실어서 C-130 수송기 한 4대 이상이 실립니다. 그거를 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줄 수 있어요. 아하. 그렇게 해서 저 한 대에 4명의 특수부대원들이 타는데 네. 그거 2대면은 한 개의 팀이 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C-130들이 여러 대 들어가서 순식간에 떨어뜨려주면 타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청천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영변 핵시설. 이 핵시설을 제거 후에 복귀하는 특수부대의 경우를 가정해서 저희가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위치입니다. 바로 이곳에 아까 얘기했던 조종사를 보호하는 장비를 장착한 저공비행 그리고 심야에 특수부대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수부대는 영변 핵시설의 주요 시설들을 파괴 또는 회수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작전이 끝났을 경우 이 영변 핵시설에서 탈출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탈출 지점 가장 가까운 곳이 평안북도 정주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배를 타고 또는 잠수함을 타고 탈출할 수가 있는데 거리가 약 50km 정도가 됩니다. 걸어서 가려면 상당한 거리겠죠. 바로 이때 조금 전에 나눠주는 초경량 전술 차량을 공중에서 공수를 해주고 이 차량을 타고 정주까지 신속하게 탈출을 할 수가 있다. 이래서 이 두 가지 장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주일 미군이나 주한 미군들에는 이런 장비들이 지급된 적이 없다는 거죠. 전혀 없었고 요번에 처음 지급된 동북아에 배치된 미군들에게 저런 그 장비가 지급된 건 전혀 없었고 아프가니스탄 정도에서 사용을 했었죠. 네. 그런데 저 차량을 보면 앞이 좀 배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배처럼 생겼다는 것은 수륙 양용으로 물론 수상 항해를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개천 같은 것은 순식간에 다리 없어도 혼자서 건널 수 있고 그리고 저 차량은 전복되어도 금방 또 일으킬 수 있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네. 험지 도로가 없는 곳에서도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